영화, 건축, 정신분석학,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경찰 캅이랑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상관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캅이 되고 싶네요. 24번째 카푸 채널 콘텐츠는 프라이드 드래곤 PC입니다. 쏘아올린 불꽃, 밑에서 볼까, 옆에서 볼까라는 드라마를 만약 이프라는 시리즈로 만든 것처럼 후지티브에서 요리를 테마로 한 락 퀴즈니라는 단막극 시리즈에 이와이 슈운지가 참여하여 만든 작품입니다. 프라이드 드래곤 PC, 제목이 정말 수상하죠? 첫사랑 이야기를 주로 다루는 화이트 이와이 월드와는 정반대로 인간의 어두운 심성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파격의 이야기를 다루는 블랙 이와이 월드의 첫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역시 제목으로는 작품 내용이 짐작이 안 가지요? 분명한 것은 프라이드 드래곤이라고 해서 용이 불 뿜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제목에 PC가 들어있기에 혹시나 이 작품을 받아나 강에서 낚시하는 드라마로 알고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드라마는 열대어를 좋아하는 나츠로라는 킬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나츠로를 맡은 아사노 타나노부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볼까요? 처음 이 배우를 보았을 때 일본에도 세기말 느낌이 나는 젊고 힙한 배우가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90년대에 유행했던 X세대 느낌이 너무 나서 나중에 배우로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타다노부는 일본 최초로 마블 코믹스에서 연기한 배우가 됩니다. 옛날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지만요. 헤헤. 드라마는 허름한 탐정 사무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도 고스트 스프처럼 웹판원이 나오네요. 현란한 말빨로 탐정을 컴퓨터 정보 서비스 구입을 꼬시지만 넘어가지 않네요. 그러나 처음에 20대의 젊은 여자 오퍼레이터인 델타 레이리가 온다는 이야기에 이 탐정 아저씨 홀딱 넘어가 버립니다. 탐정 사무실에 컴퓨터 정보 서비스를 설치하면서 탐정 아저씨는 델타 레이리에 대한 기대감을 한참 높입니다. 그런데 나타난 델타 레이리는 변태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일본 오피스 레이디의 느낌이 아닌 해커 분위기를 풀풀 풍깁니다. 그녀의 이름은 프리논, 그녀는 자신을 프라고 소개합니다. 프의 역할을 한 배우는 요시모토 미요코입니다. 원래 일본 아이돌 출신 가수라고 합니다. 이 배우님도 쏘아올린 불꽃, 밑에서 볼까? 옆에서 볼까에서 나즈나 역할을 했던 오키나 메구미처럼 다시는 이와이 슈운지 영화에서 역할을 맡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배우님의 생김새는 이와이 슈운지가 감독한 4월 이야기와 라스트 레터에 나오는 마츠 다카코와 상당히 닮으신 것 같습니다. 델타 레이리의 실망한 탐정은 정신 차리고 컴퓨터 정보 시스템으로 지금 맡은 사건을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푸는 탐정이 맡은 사건을 뒤적이다가 지금 하는 일이 드래곤 PC란 열대어를 찾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살짝, 아니 엄청 비웃습니다. 그런데 정보 시스템에서 드래곤 PC 검색이 에러가 납니다. 드래곤 PC가 1급 비밀이라서 검색 에러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된 푸는 그 열대어가 뭔지 탐정에게 물어봅니다. 원래 드래곤 PC는 흔한 열대어이지만 슈퍼레드 드래곤 PC만은 멸종 위기 생물로 암시장에서는 한 마리가 1억 원이나 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푸는 1억에 혹해 탐정을 도와 드래곤 PC를 찾기 시작합니다. 푸는 해커의 능력으로 드래곤 PC를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토비야마에 대한 1급 비밀을 풀어 그가 도쿄의 여러 수족관에서 열대어를 산다는 사실을 알아내 탐문 조사까지 직접 나갑니다.
푸는 탐정과 함께 토비야마가 들린 82개의 수족관을 탐문 조사하여 그 내용들을 지도로 만들어 하나로 합칩니다. 그리고 그 전체 결과를 통해 공통이 되는 길을 찾아서 푸는 토비야마의 집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찾아냅니다. 이 정도면 거의 연쇄 살인범 잡는 프로파일러 수준이네요. 예상한 지역에서 토비야마의 집을 보아 탐정은 탐문 조사를 다시 시작하지만 너무 범위가 넓어서 푸와 탐정 아저씨는 생고생을 합니다. 그러던 중 길가에서 오토바이를 멈추고 탐정과 통화를 하던 푸에게 어느 한 청년이 그녀가 무슨 일 때문에 여기 왔냐고 말을 건넵니다. 푸는 이상한 사람이 말을 건넨다고 생각해서 대충 둘러댑니다. 바로 이 청년이 이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 나츠로입니다. 공교롭게도 오토바이에 기름이 떨어져 버리고 푸는 이 지역이 너무 외진 곳이라 도움을 받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 하는 수 없이 급한 마음에 자존심 같은 거 버려버리고 아까 전에 보았던 나츠로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나츠로는 선뜻 오토바이 기름을 푸에게 주는데 열린 현관문 틈으로 보는 수족관처럼 어항이 가득한 그의 집안을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이 집이 그녀가 찾던 토비야마의 집이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사실 나츠로는 매우 불쌍한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집에는 밤마다 킬러가 집으로 찾아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츠로를 우습게 본 킬러는 가볍게 총을 꺼내 그를 쏘고 열대어를 돌보던 나츠로는 맥없이 총에 맞아 쓰러집니다. 그런데 죽은 줄로 알았던 나츠로가 두 눈을 뜨며 사람 죽이는데 왜 두 발이 필요하냐면서 킬러에게서 총을 빼앗기 위해 두 손으로 그를 잡습니다. 겨우 킬러는 빠져나왔지만 어느새 이상한 액체가 묻어서 손의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흐릅니다. 나츠로는 너무 태연하게 킬러가 총 연습이 필요하다면서 이곳을 한번 쏘라고 합니다. 잘 맞히는데 아까 전에는 왜 못 맞췄냐면서 신발도 쏴보라고 합니다. 킬러가 맞히자 칭찬하면서 역시 잘 맞힌다면서 자신의 심장을 가리키며 쏴보라고 하면서 격려까지 합니다. 겁에 질린 킬러가 총을 쏘아대지만 나츠로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번개처럼 다시 나타나 킬러를 제압해버립니다. 그리고는 킬러의 입안에 총을 들어밀고서 방아쇠를 당기면 어떨까라더니 그럼 벽이 더러워져 싫다며 나츠로 혼잣말을 합니다. 나츠로는 입안에서 캡슐할 약을 꺼내더니 총알 대신 그의 입안으로 밀어넣습니다. 약을 먹인 나츠로는 킬러에게 먼저 눈이 안 보이고 다음은 귀가 안 들리고 그리고는 온몸에서 피가 쏟아질 것이라는 말을 주문처럼 킬러에게 읊어댑니다. 피가 쏟아진 다음은 자신도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는 나츠로는 너무나도 대담하게 총을 그냥 킬러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총구 방향을 자신의 머리로 돌려 겨누게 한 뒤 나츠로 자신을 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도망칠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킬러를 다그칩니다. 겁에 질린 킬러는 그냥 나츠로에게서 도망을 치고 곧 눈이 멀고 귀가 들리지 않게 되고 이제 온몸에서 피까지 흘리면서 자신도 모르게 차가 달리는 도로 한가운데에 서서 차에 치여 죽게 됩니다. 같은 시간 나츠로는 자신의 침대에서 스스로에게 도취되어 있습니다. 다시 부와 나츠로의 만남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매일 암살에 시달리던 나츠로는 푸에게는 푸근함을 느꼈는지 그녀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점심을 만들고 있으니 먹고 가라고까지 합니다. 푸는 수족관 같은 그의 집이 토비야마랑 연관이 있을 것 같기에 점심을 먹기로 합니다. 나츠로가 요리를 하는 사이 푸는 드디어 드라곤 피쉬를 발견합니다. 푸는 탐정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담뱃갑에 숨겨진 소형 카메라로 드라곤 피쉬를 찍습니다. 하지만 나츠로는 아주 작은 카메라 셔터 소리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있지만 못 들은 척 해줍니다. 나츠로는 요리를 한다면서 어항에 있는 열대어를 바로 잡아 프라이드, 즉 생선 튀김 요리를 합니다. 푸는 엉뚱한 나츠로의 행동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래도 같이 식탁에 앉네요. 돈이 무섭습니다. 암만 돈이 좋아도 차마 열대어 튀김 요리를 푸는 먹지 못합니다. 푸는 열대어를 애완동물로 키우면서 어떻게 먹을 수 있냐고 나츠로에게 묻는데 나츠로는 애완동물이란 말은 싫어한다면서 열대어들은 나의 친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푸는 그럼 어떻게 친구들을 먹을 수 있냐고 따집니다. 나츠로가 이상하기는 했지만 그의 집에 있는 드라곤 피쉬가 바로 그 슈퍼레드 드라곤 피쉬라고 확신한 푸는 다시 그를 찾습니다. 푸는 나츠로가 좋아하는 말레의 앨범을 선물로 주면서 다시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나츠로는 역시 그답게 바닥에 대자로 누워서 말레를 듣습니다. 나츠로는 음악은 온몸으로 들어야 한다고 물고기들에게 배웠다고 하고 푸는 나츠로가 꽤 로맨틱하다면서 맞장구까지 쳐줍니다. 푸는 물고기 흉내까지 내면서 그처럼 바닥에 누워봅니다. 정말 저렇게 돈이 좋을까 하고 푸를 오해했는데 그녀도 괴상한 나츠로에게 묘하게 마음이 가기 시작했는지 눈빛이 좀 묘해지네요. 그래서 그런지 푸도 나츠로가 점점 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말레의 음악 일도 모르던 푸도 나츠로처럼 온몸으로 음악을 느끼면서 나츠로 옆에서 편하게 낮잠까지 잡니다. 어쩌면 푸가 나츠로보다 더 킬러의 배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동료 도움으로 토비야마가 무기 브로커이고 나츠로가 그에게 길러지는 킬러라는 사실까지 알게 된 푸는 다시 무엇을 찾아왔냐는 나츠로의 물음에 바로 너라고 답합니다. 여기부터 결말 스포일러입니다. 프라이드 드라곤 피쉬는 한국에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서 돌아가시는 것은 비추입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것이니 웬만하면 끝까지 보세요. 나츠로는 물고기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푸에게 이야기합니다. 푸는 그래서 물고기를 먹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나츠로는 그것도 물고기한테서 살아있는 것은 모두 먹으며 살아간다라고 배웠다고 대답합니다. 근데 이 대사들은 좀 논리가 없어 보이네요. 먹혀서 죽는다. 그것이 살아있는 것의 행복이다라고 나츠로는 이야기합니다. 푸는 먹혀서 죽는 거는 싫다고 말합니다. 나츠로는 죽을 거면 상어나 사자에게 먹혀서 죽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푸는 이상한 이야기 그만하자고 하면서 같이 바다를 보러 가자고 합니다. 나츠로는 여기서 나갈 수 없다고 하고 푸는 잠깐만이라도 나가자고 조르면서 외투까지 챙깁니다. 나츠로를 여기서 탈출시키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겠죠? 마음속으로 나츠로가 너무 안쓰럽지만 마음과 다르게 여기서 못 나가는 것이 비밀이냐고 푸가 다그치고 나츠로는 대답을 못합니다. 푸가 그냥 가버리겠다고 하자 나츠로는 나가도 되는지 물어보겠다고 합니다. 푸는 도대체 누구에게 물어보는 거냐고 다시 그를 다그칩니다.
대답을 못하는 나츠로에게 푸는 너는 너무나 비밀이 많다면서 실망한 표정을 짓습니다. 여전히 말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나츠로에게 푸는 그의 보호자가 나쁜 녀석이라면서 자리를 뜹니다. 급하게 허락을 받아보겠다는 나츠로에게 푸는 마음과 다르게 매몰차게 거절하고 바로 집을 나가버립니다. 석양이 붉게 물든 바다를 푸는 혼자 찾아옵니다. 이 붉은 바다는 나중에 나츠로로 나온 아사노 타나노부가 다시 휴은지 감독 작품으로 돌아온 피크닉에서도 나옵니다. 푸는 나츠로에 대한 미련을 털어버리고 제 갈 길을 갑니다. 푸가 떠난 후 경찰과 킬러에게 동시 습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천재 킬러인 나츠로에게 그들은 상대도 되지 않습니다. 가뿐하게 그들을 해치웠지만 경찰까지 죽였으니 더 이상 나츠로는 여기에 머물 수 없게 됩니다. 바다에서 늦게 탐정 사무실로 돌아온 푸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나츠로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푸는 나츠로에게 여기에 왜 왔냐고 묻습니다. 나츠로는 드라곤 피쉬를 보여주면서 이 물고기를 푸가 좋아하지 않았냐고 되묻습니다. 드라곤 피쉬를 푸에게 주겠다는 나츠로의 말에 푸는 자신도 모르게 어항 쪽으로 다가갑니다. 당황하고 있는 푸를 갑자기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는 나츠로의 행동에 푸는 겁을 냅니다. 겁내는 푸를 풀어주고 베란다 쪽으로 간 나츠로는 푸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바다를 볼 수 없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베란다를 훌쩍 뛰어넘어 나츠로는 어디론가로 사라져버립니다. 나츠로가 사라진 베란다를 보면서 푸는 이제 다시는 나츠로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합니다. 때마침 사무실로 돌아온 탐정은 드라곤 피쉬를 찾아달라고 했던 의뢰인이 마약 범죄로 잡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건 의뢰비도 날려버렸다면서 투덜거리는 탐정은 그제서야 사무실에 놓여있는 어항을 발견합니다. 나츠로가 남겨놓고 간 드라곤 피쉬를 보고서 정말로 그 물고기를 찾았냐면서 엄청 좋아합니다. 이럭이럭하면서 엄청 들떠 있었던 탐정은 곧 찾던 슈퍼레드 드라곤 피쉬가 아니라 흔한 실버 드라곤 피쉬라는 것을 알게 되고는 급하게 실망을 합니다. 이제 1억도 물거품이 되었으니 이 물고기를 어떻게 할 거냐고 탐정에게 푸는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탐정에게 푸는 굴하게 먹어버리자고 합니다. 멋져요, 푸누님. 결국 드라곤 피쉬를 프라이드해서 먹어버리는 탐정과 푸입니다. 정말 대단하신 두 분이십니다. 역시 때마침 TV에서 드라곤 피쉬를 찾아달고 했다가 마약 밀매로 잡혀 들어간 의뢰자에 대한 뉴스가 나옵니다. 그가 다시 열대어 밀수입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뉴스였습니다. 그때 푸가 먹고 있던 드라곤 피쉬에서 알즙이 나옵니다. 알즙을 싫어하는 푸는 탐정에게 그걸 넘기고 탐정은 좋다구나고 한 입에 먹어버립니다. 그때 뉴스에서 마약 밀매로 잡혀간 의뢰자가 평범한 실버 드라곤 피쉬에게 멸종 위기의 슈퍼레드 드라곤 피쉬의 난소를 이식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아까 전 먹은 알즙이 바로 그 슈퍼레드 드라곤 피쉬의 알즙이라는 것을 탐정과 푸는 동시에 깨닫게 됩니다. 뉴스 아나운서는 그 슈퍼레드 드라곤 피쉬의 알즙이 수백억 원의 가치가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푸는 말문이 막혀버린 탐정을 보고 너무 재밌어하며 수백억 원짜리 알이 맛있었냐고 그를 놀립니다. 이렇게 이 멋진 작품이 끝이 납니다. 이 작품의 엔딩곡으로 흐르는 노래는 차라의 것입니다. 차라는 휴은지 감독 영화에서 2번이나 주연을 했던 가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인공과도 인연이 있습니다. 차라는 나츠로로 나온 아사노 타나노부와 결혼을 합니다. 그 인연도 슈운지 감독의 피크닉에서 같이 연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목소리를 가진 가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다음 콘텐츠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슈운지 감독의 단편인 언도입니다. 다음 콘텐츠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카프 채널의 레이첼과 아페이였습니다.